이런 가운데 지금 여야 1위 주자, 사실 뭐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또 1위이기도 하고 2위이기도 한데 윤석열 대 이재명, 지금 이렇게 SNS를 통해서 좀 맞붙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가 지금 첫 견제구가 나왔습니다. 잠깐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하고 그날 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이육사 문학관을 찾은 자리에서 친일 문제를 거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나라를 깨끗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당시 친일과 미 점령군이 나라를 함께 만들면서 좀 어려워진 부분들이 많다. 뭐 친일 인사들이 어떤 독립투사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 미 점령군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역사를 왜곡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비판을 했고요. 이재명 지사 구태 색깔론이다.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먼저 장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전 총장이나 모두 다 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어요.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점령군이라는 표현은 미군의 포고령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단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한 비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더 문제 삼고 싶은 게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에요. 나라의 탄생이 정당성이 없었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재명 지사는요, 검정고시 받고 변호사가 됐고 그러면서 성남시장 됐고 경기도지사 됐고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도전을 하는 분이에요. 과연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당성이 없는 나라였으면 이재명 지사 같은 걸출한 스타 정치인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분이 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판단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북한에 대해서, 소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야 해요. 점령군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소련이 맞습니다. 소련은 북한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민족 지도자인 조만식 선생님을 감금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키워왔던 김성주를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꿔서 북한의 지도자로 자기네들이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상 몰수, 무상 분배 하면서 토지랑 재산을 다 몰수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조금씩 인민들에게 나눠주고 자신들 걸로 했어요. 이것이 점령군들이 하는 행위죠. 미국이 본인들이 네. 포고령의 점령군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미군이 그때 남한에 주둔하거나 점령하지 않았으면요,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됐을 것이고 6.25 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요, 우리나라 공산주의 됐을 거예요. 이런 식의 네. 여러 가지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준 부분들도 많은데 이것을 단순히 점령국, 지배 깨끗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천박한 역사 인식을 밝힌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하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육사 선생님 문학관 가가지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네, 독립투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의 문학관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기 원합니까? 그러니까 친일하고 대척점에 서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에 저항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다고 왜 이렇게 난리를 쳐야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미군을 부정한 거 아니거든요. 친일 세력들이 미군 점령군과 합작해서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미군정을 부정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친일 세력들이 당시 일제 경찰들이 미 군정과 같이 미 군정에 가서 적극적으로 당시 치안 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미 군정에서도 당시에 이제 일제 경찰들하고 손을 잡았다고 하는 건 그 주제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네. 지적한 것인데 그게 왜 이렇게 이념 논쟁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앞서 이제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점령군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학술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사실 더 논쟁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책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이런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군의 시각에서 미 육사 필독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으로 6.25를 기록했다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잘 아는 책이에요. 여기도 점령군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걸 보수 세력이 문제 삼는다고 하면은 저는 뭐 기본적인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하나 실망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불과 넉 달 전까지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의 입에서 이런 역사관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경악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중도층의 마음까지 잡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장모가 법정 구속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이런 색깔론 제기하니까 그 바로 다음날 SNS에 글을 올려서 거기에 뭐 동조하는 듯한 이런 글을 올리는 것도 또한 좀 저는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념 논쟁 하지 말자고, 색깔론을 가지고 선거 치르지 말고 그렇게 네. 하지 말자고 해서 합리적 보수 쪽으로 지향하자고 해서 30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대표 뽑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국민의힘과 손잡겠다고 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식으로 색깔론을 부추기는 것을 국민의힘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근데 뭐 당장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 막 공격하면서 뭐 무식한 소리를 했니 어쩌니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공세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도,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뭐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으로 민주당의 네. 반응이나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 게 정치 공학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장 수사님이 예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 장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면 조만간에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그런 지적했어요? 아니요, 윤 전 총장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다, 뭐 엑스파일은 힘들다. 뭐 그러니까 그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됐는데, 윤 전 총장이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 이제 신장 개업했잖아요. 자기가 요리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요리 내놓을 수 있는지 국민한테 정당하게 승부하고 평가받아야지, 자꾸 옆집 가게 음식이 맛없다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 맛없지도 않은, 맛있는지도 모르면서 맛도 안 봤으면서 이렇게 욕하는 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태도는 전 국민들한테 플러스 점수를 절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념 논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념 논쟁 해야죠. 네. 역사 논쟁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이분법적으로 너는 내 의견에 동조 안 하니까 넌 친일파야. 넌 친일파의 후손이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네.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갈등, 혼란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합의를 나가는 과정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논쟁을 이끌어내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내가 좀 더 선거에 득표하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것 네. 자체가 지도자로서 자격 없는 행동이다. 이것은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전 총장이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